제가 PBR과 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칠판에 다시 쓰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BR 얼마나 중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쉽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PBR은 시가총액과 어떤 관계예요? 자본. 총계. PER은 시가총액과 어떤 관계예요? 순이익. PBR과 퍼는 왜 사용하죠?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골랐어요? A기업을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ROE, 자본이익률이 30% 나와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 사면 돼요? 안 되죠.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안에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보통 신저가 매매를 좋아하는데요. 신저가 중에 보석을 찾는 작을 주로 하는데요. 신저가는 보통 떨어졌겠죠. 그럼 신저가 무조건 사냐? 아니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건 안 사죠. 중요한 것은 싸다고 평가할 때 우선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 기준에서 싸야 되는데 싸다 안 싸다 그걸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PBR, 퍼. 그래서 PBR은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 뭐죠?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 저희들은 앞으로 한 주당 주가를 잘 안 볼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인 시가총액을 볼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것은 유동적이죠. 매일 바뀌죠.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과 PBR은 자본총계. 자본총계는 언제 바뀌죠? 이건 매일 바뀌잖아요. 장 있는 날은. 근데 자본총계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은 거래자의 문제예요. 거래자만 신경 써요. 거래자. 자본총계와 순이익은 어떤 문제죠? 기업적인 문제예요. 기업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PBR은 자본총계 대비 현재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몇 배냐. 공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자본총계가 만약에 1,000억이에요. 그러면 1,000억 나누기 1,000억은 1이죠. 단위는 배입니다. 그래서 PBR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자본총계를 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 거래되는 시가총액을 보세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1,000억이었는데 올해는 만약에 2,000억 됐어요. 그럼 또 다른 문제고 이것보다는 자본총계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시가총액이 작년에 2,000억일 경우에 자본이 1,000억일 때 샀다고 쳐요. 그러면 2,000억 나누기 1,000억 하면 뭐죠? 2배 거래 될 때 산 거고요. 근데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1,000억이 됐어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본총계가 증가 안 해서 1,000억이라 쳐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000억일 때 사면 1,000억 나누기 1,000억은 한 배죠. 그래서 작년에 2,000억일 때 살 때보다는 올해 1,000억일 때 사는 경우가 PBR이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PBR이 보통 낮은 경우에 좋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낮다, 높다 그걸 따지지 마시고 자본총계 매일 바뀌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구하는 공식을 어느 정도 알으셔야죠.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나누기 자본총계는 몇 배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퍼는 시가총액과 순이익 관계예요. PBR은 시가총액과 어떤 관계? 자본총계. PER은 시가총액과 순이익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0억이다. 근데 순이익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나누기 100억은 10이죠.
이것도 단위가표예요. 그래서 PER은 어떻게 구한다?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순이익이 100억이다. 1년 순이익이요. 1년 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나누기 100억은 얼마? 10. 단위는 배예요. 그래서 이 순이익 10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전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현재 거래되는 시가총액 1년 순이익 가지고 시가총액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거 몇 년 걸리죠? 10년. 이게 펄하겠죠.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주가가 비싼가, 싼가, 이걸 구분한 기준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PBR, 시가총액 대비 자본총액을 본 거고요. PER은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을 본 겁니다. 단, 시가총액은 거래자들만 신경 써요. 거래자들만. 왜? 비싼가 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건 무슨 문제? 회사 내부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먼저 염두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특히 저 같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싸게 사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요, PBR을 엄청나게 봅니다. 왜?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요, PBR은 누적적으로 쌓여요. 작년 자본총계가 올해 자본총계 연계되죠. 왜냐면 올해 본 것을 누적으로 쌓이게 되니까. 그렇지만 PER은 달라요. PER은 순이익인데요. 작년 1년 순이익과 올해 순이익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순이익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해 계산할 때 그 해 당시의 순이익만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변동성이 심하죠. 펄은 몇 년 전에 펄가 낮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엄청 높을 수 있고 이러니까 PER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런 말씀을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이 기업은 올해 되게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높은 펄을 허용해도 된다.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잘 버는 기업은 보통 몇 년 뒤에는 못 보는 기업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특히 올해 잘 버는데 올해 잘 벌었어요. 아니면 작년에 잘 벌었어요. 근데 올해 못 벌어요.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IT 반도체 부품업은요. 그러면 작년에 많이 보니까 높은 펄을 허용했어요. 높은 펄을 허용한다는 것은 비싸게 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해 못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높은 펄을 허용한 비싼 가격에 산 게 후회되겠죠. 주가는 폭락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 특히 이제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펄을 당연히 중시 여길 거예요. PER은 기관이 주로 강조하는 기준이니까요.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개인은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죠.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PBR과 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가로놓기를 좀 넣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서 재밌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렇게 제가 가로놓기 이 문제를 만들었겠죠. 기업 분석이란 기업의 숫자적인 문제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회사의 질적인 상황이 있는데 가시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비전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 엔젤 투자 뭐죠? 천사잖아요, 천사. 엔젤 투자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 큰 투자 수익도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 주식 많이 매매하는데 의사분들, 변호사들은 이런 게 있겠고 저희는 누구죠? 주식 투자자잖아요. 저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숫자되는 부분이 있을 때 투자해야 하는 주식 투자자이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이것을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뭐다? 매출액. 왜? 돈이 들어와야지. 뭐
인건비도 주고 재료비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매출액은 결국 주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데 매출액의 중요성에 관해 간략히 알아봅시다 했잖아요. 일테면 지금도 핫한 종목 있죠. 에코프로 B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수익성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뭔 좋아했어요? 매출액. 매출액이 계속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왜?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당장 나오는 영업이익 순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 매출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에 힘을 쓰다 보니까 영업이익 순이익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주식판은 고수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고수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고수 게임 미리 알죠? 매출액이 계속 증가 중이다.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 안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오너가 매출액 증가만큼 판가를 안 쓰고 그런 순간에 영업이 폭발할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매출액 상황이라고 쳐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아직 안 나와도 미리 사둬요. 네. 물론 에코프로 비용 같은 거 미리 주가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 타임, 적절한 매수 타임이 잘 없었는데요. 이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전 종목을 분석한다 했잖아요. 제가 직업이잖아요. 평생 해볼 거니까.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이익 수익이 안 좋았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영업이익 수익이 엄청 좋아요. 왜? 판매 관리비를 적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업이익 수익이 좋지만 예전에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먼저 날아갔어요. 이게 전기차 관련 업종이잖아요. 제가 뭐라 했죠? 기업가치 중에 자산가치, 수익가치, 미래가치가 있잖아요. 자산가치 별로 안 좋았어요. 수익가치도 별로 안 좋았어요.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미래가치가 되게 높았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영업순이익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영업이익 순이익도 폭발했죠. 근데 이전에 매출이 보통 점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이 미리 주가를 땡겨서 올렸어요. 물론 지금 너무 비싸죠.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출액 기업을 만약에 보잖아요. 근데 매출액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매출액이 100억, 200억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뭐 3조야. 매출액이 이건데 사면 안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조그만 가게라도 운영해 보시면 알아요.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가격 얼마나 적당한가. 매출액이 안 나오는데 비싸게 살까요? 기업을 매매하는데 가게를 새로 사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릴 텐데 종목을 볼 때 먼저 매출액 봐요. 물론 시가총액도 보겠죠.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도 확인해요. 이게 이제 PS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먼저 기업 분석이란 숫자인 부분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최소한 뭐 숫자되는 부분이 있을 때 투자하는데 그 첫 번째로 뭐죠? 매출액. 매출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매출을 안 본 투자가 있었죠. 얼마 전에 뭐였죠? 바이오. 매출이 안 나와요. 지금도 많아요. 매출액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매매를 거의 안 하는데 매출액이 막 100억이 안 돼. 근데 몇천억이야 시가총액이. 회사 통째로 사는 시가총액이 몇천억인데 100억이야. 그러면 보통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그래 당연히 적자예요. 이런 기업은. 매출액이 안 나오니까. 아무튼 매출액이 얼마큼 중요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도 하고 증명하는 것 중에 최고로 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뭐죠? F를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영업 이익률 몇 프로라고요? 30%. 삼성전자 2배 달하는데 영업 이익률이 하는 반은 얼마나 중요하죠? 제가 말했죠. 별도 3개도 부족하죠. 한 10개는 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자산 있죠, 자산. 크게 상승하는데 이득을 담당할 게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이에요. 제가 나중에 세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살 종목은 가치 추산 뭐라고요?
살점을 미리 정해놔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설명드릴게요. 매출액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원 재료비가 있죠. 1,000억. 만약에 500억이다 쳐. 그럼 빼면 얼마? 500억. 이게 뭐라고요? 암기될 거예요. 저절로 암기될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매출 총액. 용어는 알아야죠. 매출액, 원재료비, 매출 총액. 이 관계가 뭐냐? 1,000억 대비 600억은 500억이니까 몇 프로? 50%죠.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고 그다음 못 빼요. 판매 관리비. 제가 글자가 너무 기어다니네요. 죄송합니다. 300억이다 쳐. 그럼 빼면 얼마죠? 200억. 이게 뭐라고요? 영업이익. 1,000억 대비 200억이 몇 프로죠? 계산 쉬워요. 200억 나누기 1,000억 곱하기 100. 퍼센트 할 때는 항상 100을 곱해줘요. 그러면 얼마죠? 안 봐도 뻔하죠? 20%. 그래서 이걸 말해서 매출 1,000억 기업이 영업이익 200억 나오면 영업이익률 20%인 기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테면 제가 이걸 왜 예를 들었죠? 애플, 삼성전자 좋은 기업 많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은 기업이라서 애플은 이걸 30% 남겨요. 그래도 돼. 왜? 비싸게 팔아도 사주니까. 삼성전자는 물론 이게 스마트폰 사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반도체도 있고 막 그래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막. 그래서 이 기업은 뭐 그런 이 사례도 있지만 아무튼 10%, 15% 나와요. 같은 매출에 그다음에 이 애플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매출이 꽤 크거든요. 근데 영업이 낮으니까 영업이 낮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순이익도 낮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계속 반복할 거니까 뭐 미리 제가 언급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31번이에요. 워런 버핏이 가장 중시하는 기준. 제가 이전에 말했던 내용인데요. 워런 버핏이 중시하는 이유. 그리고 특히 워런 버핏은 높은 뭐의 지속성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답이 뭘까요? 다 아시죠? 뭘까요? ROE. 버핏이 뭐라 했죠? ROE 몇 프로 이상만 산다고요? 15%에서 30%. 버핏이 처음부터 이랬냐? 안 그래요. 처음에는 뭐 했죠? 담배꽁초 투자. 이게 뭐죠? 길가에 가면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 남았잖아요. 그걸 피다가 마는 거죠.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이게 현명하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시점에. 물론 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필립스도 있고 찰리 먼거도 있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보는 기업도 샀어요. 그 다음에 팔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잘 버는 기업을 장기간 홀딩하면 더 유리하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 기준이 ROE. 자기 자본 가지고 몇 프로 버냐. 자본의 효율성 문제인데 15%에서 30% 버는 회사 사요. 최근에 애플을 엄청나 많이 사는 기관이 있어요. 뭘까요? 뭐죠? 버크셔 해서웨이. 이게 누구 회사죠? 워런 버핏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중에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한 게 애플이에요. 애플. 그래서 예전에는 워런 버핏께서 이런 기술주를 안 샀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에요. 삼성전자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생활 밀착형 기업이라 판단해서 애플을 산 거예요. 좀 다른 거죠.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워런 버핏은 높은 ROE 지속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부분인데 을기업이 있어요. 을기업은 또 각계 많이 나와도 갑자기 매출이 폭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익성, 자본 효율성이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을기업의 한계가 뭐냐면은 계속 커지지 못해요. 괜히 갑이 아니거든요. 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질 당하다든지 뭐 아무튼 그러면 이 을기업은 대부분 뭐예요? 소비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못 팔아요. 을기업은 다이렉트 파는 기업이 없어요. 각 기업은 다 다이렉트 팔거든요. 소비자한테. 그래서 을기업조차도 갑자기 이제 수익 나을 수 있지만 계속 지속적 약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심사 종목 설명드린다 했잖아요. 심사 종목은 거의 대부분 각기업이고 ROE가 상당히가 높아요. 높은 ROE가 지속성이 되게 강해요.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리고 그 높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왜 힘든 거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자본이 1000억 기업이 있어요. 1000억. 자본이요. 근데 100억씩 든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는 얼마? 1100억. 그 다음에는 얼마? 1200억. 보세요. ROE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ROE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순이익. 1년 순이익. 뭐죠? 나누기. 뭐죠? 자본. 총계. 곱하기. 물론 평균 자기 자본 총계인데 여기서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곱하기 퍼센트로 하려면 항상 뭐예요? 100을 곱해야 되죠. 보세요. 1000억일 때 100억을 벌면 몇 프로죠? 10%. 그 다음에는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이걸로 해요. 1000억일 때 100억은 10%인데 1100일 때 자본이 1100억일 때 100억은 10%가 아니에요. 8%, 9% 나오죠. 근데 1200일 때는 또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자본은 계속 쌓이죠. 누적이 돼 있죠. 자본은 누적자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ROE 15년에 30 정도 사잖아요. 그렇죠? 1년에 30%, 15%, 30% 버는 기분 보면 이 자본이 그게 쌓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을 해야 돼.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ROE 30%를 산다. 그러면 1000억일 경우에 어떤 기업이 그 다음에 1300억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도 만약에 1000억 중에 20%를 본다. 그러면 200을 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20% 보니까요. ROE 20이에요. 근데 1300억이에요. 만약에 이때 1200, 그 다음에 1200이라고 쳐요. 자본이. 그럼 1200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도 200 본다. 그러면 ROE가 20이 안 나오죠. 이때 1200억 20%는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하겠으니까 1200억 20%는 240억이에요. 이때는 1000억일 때 자본이 1000억일 때는 200억 벌어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였어. 근데 1200억 될 때는 200억 보면 안 되고 240억을 벌어야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 돼요.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면 계속 쌓여요. 이때는 뭐 1400, 1500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20%씩 벌려면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높은 ROE일수록 그 높은 ROE를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거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수를 쓰는 경우가 있죠. 자본을 안 쌓이고 그냥 배당해버려요. 배당을 다 해버려. 그러면 자본이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ROE 높은 ROE 유지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그래서 높은 ROE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게 자본이 커지니까 그 자본이 커진 자본에 비해서 몇 프로를 보냐 그 이야기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계속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우선 한번 쭉 훑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종목 볼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들어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도 중요한데 어떤 기업들은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고 어떤 기업은 적어도 된다. 즉 어찌 보면 높은 ROE도 중요하지만 워런 버핏은 지출이 적은 가운데 높은 ROE를 유지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지출은 제가 이전 시간에 그 이야기 했어요. 버핏이 중요한 게 뭐라 했죠? ROE. 몇 프로? 15, 30% 기업만 사요. 버핏 산 기업 리스트가 있어요. 그 기업 보면 다 이래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 다음에 자본조직 지출을 말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자본주식은 뭐냐면은 기업이 매출을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발생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본이 있어요. 그래야지 매출이 1000억 발생해.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써요. 제가 이걸 알려고 엄청 힘들었는데 재무제표를 알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책이 없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근데 워런 버핏 관련 책에 그런 힌트가 있어요. 잘 보는데 자본적 지출이 있어야지 1000억을 발생한다. 그럼 힘들죠, 계속. 근데 버핏이 코카콜라 좋아하잖아요. 코카콜라. 지분도 많이 갖고 있죠. 이 좋아하는 이유가 자본적 지출이 적어서요.
매출이 1000억 발생하는데 자본주 지출이 되게 적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는 기계를 한번 이제 기계 설비를 투자해서 기계 설비를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기계 설비 계속 늘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뭔 비용이 들죠? 기름칠 비용이 들 거예요. 기름칠 비용. 근데 기계 설비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 몇십 년 동안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자본 지출, 돈이 나가는 거 말하는 거죠. 그게 되게 적어요. 그래서 버핏이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점을 이해하시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냐?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표는 이제 특히 세계를 둘 수 있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드리면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투자 관련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 관련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항목에 유용자산 증가라고 있어요. 무형자산 증가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보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물론 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대비 이게 얼마큼 나가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잠깐 듣고 어차피 잊어버려도 돼요. 다시 제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본 지출을 뭐에서 보냐? 여기 나와요. 여기. 투자 활동 현금으로 의한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로 나와요.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설명은 원래는 ROE를 설명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더불어서 이것만 섭하잖아요. 왜? ROE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과 자본관계예요. 근데 뭐라 했죠? 순이익이? 뭐라 했죠? 장부상 순이익이에요. 장부상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걸 봐야 돼요.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거 보죠?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이게 진짜거든요. 제가 책을 또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현금이 좋은 종목이 어떻게 되냐, 주가가 다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게 진짜니까. 그런데 거기 나온 현금 흐름 중에서 자본주의 지출 항목이 있어요. 자본주의 지출 항목. 돈이 나가는 거, 매출 발생에 돈이 나가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덧붙인 거예요. 더불어 들어온 수익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지출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어떤 기업들은 많은 지출을 그쵸? 많은 지출 필요한 기업은 버핏이 살까요? 아니요, 안 사겠죠. 왜냐면 돈을 버는 거 중요한데 안 쌓이고 계속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기업은 적어도 된다. 적어도 된 기업을 저희가 살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죠? 이 자본주의 지출이 적은가 많은가를 당연히 보셔야죠. 저희는 안 보는 건 안 보인다. 안 믿어요.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저거 이런 기업을 주로 살 거예요, 저희가. 종목 볼 때마다 이거 이야기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즉 어찌 보면 높은 ROE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장부상 순이익이니까 들어온 거죠. 근데 지출이 적은 가운데 높은 ROE를 유지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출은 뭐죠? 자본적 지출을 말한 거예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다시 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 설명 안 합니다. 실전에 못 써먹을 거 설명 안 해요. 실전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도 열몇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요. 32번입니다. 기업 내부적 문제와 주식 거래자 문제의 구분의 필요성. 제가 강의 중간에 이런 설명 드렸어요. 기업 내부적 문제. 뭐죠? 뭐로 볼 수 있죠? 재무제표로 볼 수 있죠. 재무제표. 그렇죠? 회사 상황,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질적인 상황도 보셔야 되죠. 그 문제와 주식 거래자 문제. 거래자는 뭘 신경 쓰죠? 회사만 신경 쓰나요? 물론 회사도 신경 안 쓰는 분도 많죠.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PBR, 퍼, 주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사는 이걸 신경 쓴다고요? 퍼, PBR? 신경 안 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고요. 주가도 신경 안 써요. 주가 신경 쓰는 오너가 있다. 이상한 거죠. 왜? 집을 안 팔 건데 왜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내부적인 문제는 다르고 주식 거래자 문제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연동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거래자 문제는 거래자 내부 사람들은 이것만 신경 써요. 이거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거래자들은 이거 내부적인 문제와 이걸 신경 쓰겠죠. 하지만 구분이 됩니다. 이걸 왜 말하냐면 여기 지금 지표에 보면 시가총액이 필요해요. 계산하는데. 시가총액은 어때요?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엄청 심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회사가 돈을 못 버나요? 아니요. 잘 벌어 떨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폭락장이다. 잘 버는 게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계속 기업가치 증가 중인데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업가치 증가하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내부적 문제와 거래자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거래자 신경 쓸 거 뭘 신경 써요? 회사를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 신경 안 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 PBR 본다. 이것만 보고 거래한다. 퀀트 투자가 이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ROE 본다. ROE는 계속 유동적이에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요. 순이익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죠. 퀀트 투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초짜. 주식대가 책 보시면 알아요. 퀀트 투자 하지 말라고요. 근데 공부 너무 하기 싫어.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고수가 되고 싶잖아요. 당연히 퀀트 투자 안 한 겁니다. 이런 걸 누가 해요? 기업 자체를 봐야죠. 그래서 기업적인 내부적인 문제와 주식 거래자 문제는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주식 매수 시 고려할 상황. 뭘로 고려해야 되겠죠? 재무 상황, 양적인 상황이죠. 그다음 기업적인 상황, 질적인 상황이죠. 나중에 말씀드릴 경제회사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익을 통으로 매수한다면 얼마나 매수하겠는가? 이게 주식투자 대가들의 방식이에요. 고수의 방식.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조가 있어요. 돈이 많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제가 살까요? 안 사죠. 결코 안 삽니다. 저는 어떤 종목을 살 거예요? 주가로 보면. 이렇게 떨어진 종목만 고를 거예요. 떨어진 종목만. 그쵸? 그러면 이때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총 주식 수익인 시가총액 보고 이 회사 기업가치 뭐가 있죠? 자산가치, 수익가치, 미래가치 보고 이거 평가하죠. 얼마면 이 회사 통으로 살 만한가? 평가한 다음에 이 시초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비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부합해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보면 상대적 기준도 보지만 우선 절대적 기준 볼 때 이 기업가치 대비 이 시총 주가 안 봅니다. 주가 안 봅니다. 그건 하수 게임이에요. 시가총액이 적합한가? 통으로 사니까. 진짜 통으로 사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고수들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막 주가 폭락했어요. 기업 가치는 계속 좋아지는데 폭락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샀을까? 개인이 엄청 샀거든요. 결국은 1년 동안 350% 증가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지금은 10배 날라갔어요. 이때 기업 가치 대비 너무 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아무튼 주식 매수 시 고려할 상황은 재무장관 보고 기업장관 보고 통으로 매수할 때 적합한가? 얼마나 매수한가? 이걸 본 방식이 고수도 방식이에요. 주식 투자 대가들 방식이고요. 이때 PBR, 펄 보는 방식을 연습하래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 내렸으니까 비싼 상가 볼 때 PBR, 펄 그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알아는 작업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알아는 작업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계속 저는 강사가 원래 직업 아니에요. 좋은 기회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전 투자거든요. 전업 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알아는 작업 계속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알아는 작업 할수록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아는 작업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죠?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테스트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안 해요. 바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볼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2020년대에 벌었던 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막 매수했다. 이걸 안 하고 많이 물려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가능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과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목도 많이 얘기할 텐데 이때 이제 제가 특정물 사람 말은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테스트 하시고
그게 이제 부합한다. 계속 맞다. 그러면 실전 투자를 제대로 이제 큰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할 종목을 미리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냐. 예. 누가 한다고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워런 버핏이 해요. 왜? 어떤 리스트가 있죠? 매수할 종목 리스트가 있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워런 버핏. 뭐라고요? ROE? 15에서 30 종목. 계속 알아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엄청나게 크죠. 모니터링 할 종목을 선별해 하는데 미리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큰 투자 수익을 안겨주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신투자 종목을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왜 10배 올라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작업하면 어떤 종목이 투자자들에게 큰 투자 수익을 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손익계산서. 이거 보세요. 제가 잘못 작업했네. 개입니다, 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재무비율, 경제해자.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지금까지는 뭐였다고요? 워밍업 하는 거예요, 워밍업. 아무튼,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된 주식투자 공부하는 겁니다. 아무튼,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 강의 계속 들으시고 반복해 들으시고 그러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